10월 17일 MPB KBO 프리뷰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승부 금액 올려서 접근합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야쿠르트 선발 오쿠가와 그리고 요미우리는 토고쇼세이 등판하죠. 일단 오쿠가와가 그래도 복귀하고 그래도 후반기 성적은 되게 괜찮아요. 전반기에는 이제 좀 기복이 있었는데 후반기 이제 7월 중순 넘어가고부터는 뭐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아요. 뭐 기본적인 실점 값은 좀 있고 그리고 안타 정타 허용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피안타율 대비해서 실점 값이 좀 낮은 거지 경기 내용 자체만 보자면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불안한데 제구도 이제 가끔 흔들려서 볼넷도 엄청 내주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근데 또 꾸역꾸역 어떻게 대량 실점 피해가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얘가 유독 올 시즌에 요미우리 상대로는 또 괜찮습니다. 두 차례 원정 가서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옛날에도 유독 요미우리 상대로는 좀 좋았던 오쿠가와 이라 오늘도 저는 또 꾸역꾸역 좀 버티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미우리의 토고도 올 시즌 그냥 안식년이죠. 사실 좀 쉬어가는 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도 뭐 꾸준히 얘도 피안타율 이제 정타 허용 꽤나 많고 얘도 가끔 막 제구 흔들리고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너무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토고가 올 시즌 이제 뭐 계속해서 초반부터 고전하고 할 때도 얘도 야쿠르트만 만나면 그나마 살아났거든요. 올 시즌 그래서 야쿠르트 상대로 5경기 등판해서 3승 0패입니다. 올 시즌 성적이 6승 8패인데 6승 8패예요. 근데 야쿠르트 상대로 3승 0패. 그 정도로 야쿠르트만 만나면은 그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근데 그만큼 야쿠르트가 올 시즌 이제 무라카미도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만큼 빠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쿠 상대로는 꽤나 괜찮았고 올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도 피홈런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토고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오늘 상대가 야쿠르트라 다른 상대였으면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마 야쿠르트라 조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에도 좀 제구도 막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좀 실점도 좀 꾸준히 있는 편이라 이거는 저는 두 선발 다 은근히 좀 뭔가 안타는 많이 맞아도 실점은 은근히 또 잘 버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뭐 대량 득점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사실 최근에 요미우리가 이 타격 구간이 상당히 괜찮긴 했어요. 사실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래도 야쿠르트보단 경기력이 이제 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승패 굳이 보자면 요미 쪽을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야쿠 프렌 정도만. 승패 어렵습니다. 이거 승패 좀 어렵고 전 이거 야쿠르트가 이겨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거든요. 토고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야쿠 프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불펜 싸움 가면 분명히 요미우리가 좀 유리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승패가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주니치 대 요코하마 볼게요. 주니치 대 요코하마. 주니치 선발 카네마루 그리고 요코하마는 아즈마 등판합니다. 일단 카네마루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신인이잖아요. 13경기 동안 2승 5패 방울 2.94. 카네마루도 저는 초반에 그래도 잘 던진다 이닝도 많이 먹고 괜찮다 싶었는데 묘하게 그 득점권에서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얘가 데뷔하고 무실점 경기가 없거든요. 그만큼 1실점 기록한 경기도 꽤나 있지만 뭐 비자책 경기도 있습니다. 자책이 빵으로 잡힌 경기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내용 얘가 등판했을 때
무실점, 아예 실점이 없던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실점 값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득점권에서 조금은 약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이닝 자체도 좀 잘 먹어주고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피홈런, 피홈런이 이제 경기당 꾸준히 하나씩은 거의 맞아가고 있거든요, 후반기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로도 뭐 엄청 약했던 건 아닌데 항상 만날 때마다 또 실점값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도 막 크게 털린다 이런 것보다는 또 한 2, 3실점은 또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코하마도 최근에 어쨌든 좀 빠따가 올라왔고, 그리고 요코하마가 또 주니치 원정에 굉장히 강합니다, 올 시즌.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 상당히 좋아서 이거는 카네마루가 막 그렇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코하마의 아즈마도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솔리드한 투수죠. 그리고 얘는 또 주니시 상대로 워낙에 강합니다. 올해도 3경기 만나서 3승 0패 방울 0.82. 작년에도 뭐 엄청 강했고, 이 나고야 판테린도메에서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아즈마가 선발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봐서 요코하마 승 마인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한신 경기 볼게요. 히로시마 선발 도코다, 그리고 한신은 무라카미 등판합니다. 일단 도코다가 2경기 연속 말아먹었죠. 저는 얘가 2경기 연속 이렇게 완전 탈탈 털린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2경기 연속 좀 부진했고, 요코하마 상대로 홈에서 2이닝 7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 요미 원정 가서 7이닝 6실점. 근데 저는 직전 경기는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이거 6실점이 그냥 초반에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기어코 1회 그렇게 털려놓고 기어코 7이닝을 또 먹어줬다. 그 이후로는 잘 틀어 막아서 뭐 멘탈적으로 좋은 거죠. 요코하마전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뭐 3경기 연속 그렇게 막 푸짐하게 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가 또 한신 상대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올 시즌도 뭐 7경기 만나서 2승 5패 방울 2.86, 뭐 털린 경기가 몇 경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괜찮고, 작년에도 뭐 한신 상대로 엄청 강했고, 그래서 오늘도 뭐 저는 오늘은 크게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라카미도 최근 들어서 최근 3경기 실점값이 좀 있죠. 2, 3실점 기본적으로 좀 주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직전 경기도 요코하마전에서 잘 던졌어요. 이날 볼도 좋고 좋았는데, 이날 K랑 매치업이었는데 K한테 안타 맞고 2타점 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방심하다가 그렇게 투수한테 그 점수 이렇게 내주면 아깝잖아요. 물론 빠따 좀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토코다 같은 경우도 홈런 쳤고 얘도 안타 이번 시즌 은근히 때리거든요. 근데 K한테 맞은 거는 조금 아쉬웠고 좀 선 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3실점에서 패전 투수가 되었고 그 덕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볼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히로시마 상대로는 올 시즌 5경기 동안 3승 1패 방울 2.20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8.2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강했죠. 근데 저는 지금 히로시마가 홈에서 빠따 구간은 굉장히 좋거든요. 얘네 최근에 홈에서 득점 자체는 굉장히 잘 내요. 최근에 이제 9월달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타격감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저 오늘 무라카미도 충분히 한 2실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코다도 최근에 막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이거 은근히 언더를 보기엔 좀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히로시마도 최근에 홈에서 득점값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신도 최근에 좀 빠따가 터져줬고 해서 은근히 언더, 이게 둘 다 좀 컨디션 상당히 좋고 이럴 때면 언더를 보겠는데, 또 빠따도 좀 히로시마가 안 좋고 하면은 언더를 가기 좋은 매치업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최근 흐름으로는 또 최근에 점수도 너무 많이 나고 일본 리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는 조금 꺼려지고 오버 보고요.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한신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신이 올 시즌 히로시마 원정에서 상당히 강해요. 좀 밀리는 경기도 경기 후반에 이제 뒤집어주는 경기가 상당히 많고, 또 한신이 올 시즌 히로시마 불펜 공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니오넴 경기 한번 볼게요. 라쿠텐 선발 우치 그리고 니오넴은 이토 등판합니다. 일단 우치 24경기 동안 3승 5패 방울 3.07 좀 3승밖에 못 거둔 게 얘가 뭐 불펜으로 짧게 나온 구간도 있고 선발로 나올 때도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그래도 저는 뭐 작년보단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도 이닝 소화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물론 직전 니오넴 원정은 5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져주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 홈에서는 또 이상하게 다 털렸어요. 3.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도 이닝을 애초에 길게 못 끌어주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니오넴 이토는 얘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훨씬 좋거든요. 홈에서는 방어율 3.75 홈에서도 잘 던지지만 이제 크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홈 경기였고 올 시즌 원정에서 크게 무너진 경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원정 경기에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스태미나죠. 7이닝 이상은 뭐 밥 먹듯이 먹어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고 뭐 라쿠텐 상대로도 올 시즌 5경기 등판해서 4승 0패니까 방울 2.06에 최근에도 뭐 상당히 잘 던지고 모든 경기 5경기 동안 모든 경기 2실점 이하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선발 차이가 꽤 난다고 봐서 니오넴 승 마이너 오버 볼게요. 근데 저는 오늘도 이토가 아예 무실점을 하기보다는 얘가 라쿠텐 원정 갈 때마다 이번 시즌 모든 경기 2실점씩은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충분히 한 이 정도 실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라쿠텐도 최근에 타격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홈에서 지금 홈에서 최근 5경기 6점, 6점, 4점, 5점, 5점이에요. 그 정도로 빠따 흐름은 괜찮아서 이거는 니오넴도 라쿠텐도 점수를 좀 내면은 니오넴도 뭐 최근에 빠따도 살아났고 그래서 이거는 언더 보기엔 애매하다. 오버 접근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릭스 대 지바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릭스 선발 미야기 그리고 지바롯데는 이시카와 등판하죠. 이거는 뭐 선발에서 당연히 미야기가 좀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직전 이시카와 등판 때 그때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시카와가 올 시즌 진짜 기복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털릴 때 보면 그냥 배팅볼이에요. 이 정타용도 그냥 엄청나고 실투 엄청나게 많고 털릴 때 보면 그냥 한가운데 집어넣는 거 그냥 다 쳐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냥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되게 많은데 올 시즌 근데 얘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퐁당퐁당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오릭스만 만나면 잘 던져요. 오릭스만 만나면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 5경기 동안 1승 0패 방울 1.37입니다. 최근에도 뭐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뭐 초반에 이제 1.1이닝 무실점 이때는 헤드샷이었나? 뭐 때문에 짧게 던졌고 그래서 그 정도로 오릭스만 만나면 좀 날라다녀가지고 근데 얘가 옛날에 소뱅 시절에도 뭐 오릭스 상대로는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성은 또 무시 못해요 일본 야구는. 그래서 오늘 경기 지바로 이시카와는 은근히 또 호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아쉽게 올킬을 못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적중 내역을 올렸는데 어제 일본 야구는 오릭스 지바롯데 한 경기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어제 지바 역배를 받고 나머지 국내 야구는 이제 뭐 승패 역배 다 맞췄는데 기무라가 너무 털렸잖아요 어제. 근데 저는 어제 그냥 승패의 판가름은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투수 교체 타이밍. 어제 그러니까 저는 타지마가 최근에 안 좋으니까 타지마도 좀 고전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실제로 안타도 많이 맞고 출루 허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꾸역꾸역 막아내다가 결국 6회 무사 2, 3루 흔들리니까 오릭스 감독은 바로 내리잖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투수 교체 성공을 해가지고 사이키가 무사 2, 3루를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위기를 넘겼죠. 그의 반면에 지바로 때는 기무라가 초반부터 매 이닝마다 쳐맞는데 절대 안 바꾸더라고. 원래는 보통 그 정도면 바꿔줘야 되는데 7실점 할 동안 안 바꾸죠. 그 이유는 지바로 때가 지금 꼴등 팀이라 그냥 동기부여도 없고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딱 그 승패 판가름의 요인은 그거 하나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릭스의 타격감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최근까지도 뭐 점수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어제도 사실 기무라한테 안타 7개 홈런 하나 치고
그 이후로는 3이닝 동안 안타 하나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카가 저는 또 충분히 호투할 수 있다고 봐요. 오릭스 상대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언더를 보고, 그리고 그래도 미야기가 또 홈에서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또 이닝도 워낙 잘 먹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불펜 싸움 가도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릭스 봅니다. 오릭스 승만에 언더 봅니다. 근데 오늘 이거 뭐 사고 나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바로 때도 사실 어제 지바로 때도 출루는 굉장히 많았어요. 안타도 잘 때렸고 많이 때렸고 오히려 타지마 내려가고 이제 불펜 구간에서 안타를 더 때린 건 오히려 지바로 때입니다. 근데 득점권에서 너무 말아먹었어요. 지바로 때가 희생타도 많이 놓쳤고 그래서 뭐 지바도 최근에 타격감은 그렇게 엉망은 아니라 저는 뭐 만약에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뱅 대 세이브 한번 볼게요. 소뱅 선발 모이넬로 그리고 세이브는 타케우치 등판하죠. 일단 모이넬로가 직전 경기 니우넴 전에서 와 시즌 처음으로 아주 탈탈 털렸습니다. 이렇게 털린 거는 이번 시즌 처음 보는데 어쨌든 뭐 슬슬 한번 털릴 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크게 털렸죠. 피홈런 3방 맞고 홈런이 문제였고 어쨌든 그리고 조금 아쉬웠지만 근데 모이넬로는 세이브 상대로 워낙에 강해요. 올 시즌 4경기 등판에서 3승 1패 방울 0.58 작년에도 6경기 동안 4승 0패 방울 0.78 세이브 상대로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세이브 선발 타케우치도 이제 말소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하죠. 한 달 만에 약 한 달, 한 열흘 만에 복귀를 하는데 이 타케우치도 사실 소뱅 상대로 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작년에 데뷔해서 신인왕 받을 때부터 소뱅 상대로 되게 강했고 올 시즌도 상당히 강했다가 근데 이제 그 직전 경기 말소되기 전에 5이닝 5실점으로 소뱅한테 이제 데뷔하고 처음으로 털렸거든요. 홈에서. 근데 이때는 소뱅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바로 때나 뭐 니오넴 이런 팀들한테도 되게 털렸고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소가 또 됐던 거고 그래서 또 말소가 됐던 거고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얘가 올 시즌 좀 시즌 스타트를 늦게 했거든요.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복귀전을 이제 누구 상대로 했냐? 소뱅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그 맞춰서 복귀하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소뱅 상대로 좀 강하니까 이렇게 그 일본 야구는 이렇게 강한 팀들 상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데뷔해서 소뱅 원정 페이페이 돔에서 성적이 5경기 동안 1.03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소뱅전에 좀 맞춰서 복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이넬로가 올 시즌 3승 1패라 그랬잖아요. 세이브 상대로. 그 1패가 누구 상대였냐? 이 타케우치 상대였거든요. 7월 4일날 모이넬로 8이닝 1실점하고 패전 투수 됐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타케우치는 그날 이제 7이닝 무실점. 그래서 1점 내고 1대0으로 이겼어요. 세이브가. 그만큼 투수전이 되었고 그리고 타케우치가 올 시즌 또 소뱅이 올 시즌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뭐 그렇게 많이 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중 2번이 이제 타케우치 등판할 때 5이닝 1실점하고도 승리 투수 됐고 이날이 그 복귀전이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소뱅 상대로는 좀 강점이 있는 타케우치라 저는 어쨌든 뭐 조정하고 올라오고 하면은 그래도 몸 상태도 괜찮아서 올리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이거 그래서 오늘 좀 투수전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5.5도 저는 언더 보고 소뱅 그래도 모이넬로가 이 세이브한테 2실점 이상 기록하는 그런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지거든요. 물론 저번처럼 8이닝 1실점하고 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소뱅이 어쨌든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불펜 싸움 가도 저는 소뱅이 좀 유리하다고 봐서 소뱅 승에 세이브 프레네 그리고 5.5 언더 봅니다. 이거 1점 차 승부 무승부도 볼게요. 햄무 그리고 국내 야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산 대 키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선발 콜어빈, 그리고 키움은 메르세데스 등판하죠. 어제 제가 키움 전반 프렌 되게 좋아 보여서 주력으로 들고 갔고, 키움 뭐 역배도 봤는데 역시나 알칸타라는 뭐 잘 던졌고, 그리고 곽빈은 역시나 최근에 뭐 3실점은 기본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어제도 귀신같이 3실점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난하게 그냥 그대로 끝난 경기였는데, 어제 뭐 비도 좀 왔고. 근데 오늘 선발들은 이제 좀 까다로워요. 사실 콜어빈이, 제가 매번 콜어빈 등판 때마다 말하지만 이런 애들 분석이 제일 까다롭다. 그 개인 컨디션 빨 타는 애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컨디션 안 좋으면 볼넷이 너무 많고 스스로 좀 무너지는, 그리고 긁히면은 또 고점은 좀 높은 이런 애들. 그래서 최근에도 콜어빈이 뭐 KT전은 6.1이닝 무실점, 이날 볼넷 2개밖에 없었고, 그 다음 경기 롯데전 4.1이닝 6실점, 볼넷 5개였고, 그리고 LG전 그나마 홈에서 좀 되나 싶었더만 4.1이닝 5실점, 볼넷 3개 내주고. 그래서 저는 콜어빈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고, 오늘도 뭐 볼질하면서 자멸할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키움 상대로는 또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때는 또 시즌 초고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강하긴 했는데, 시즌 초에 키움 빠따는 뭐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키움이 또 최근에 타격 흐름이 괜찮단 말이에요. 어제도 결국엔 점수를 낼 때 내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콜어빈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도 마찬가지로 얘가 9위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느낌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둘 다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오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 두 선발이 불안한 모습을 어쨌든 보이는 선발에 비해 기준점을 좀 너무 낮게 준 것 같아서 오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두산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봐서 저는 이거 키움 역배 볼게요. 키움 역배 프렌에 7.5 오버 봅니다. 그리고 삼성 대 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 후라도, 롯데는 감보아 등판하죠. 후라도 27경기 동안 13승 8패, 방어율 2.62. 진짜 그냥 꾸준함의 대명사입니다. 이닝도 워낙에 잘 먹어주고, 뭐 튼튼하죠.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다 30경기 소화했고, 올 시즌도 27경기. 그래서 너무 꾸준함의 그냥 대표 주자라 얘는 그냥 솔리드하다. 오늘도 한 6이닝, 7이닝 정도는 소화해줄 것 같고, 올 시즌 롯데 상대로 두 차례 6이닝 3실점, 6이닝 1실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냥 딱 평소 후라도만큼은 던질 것 같고, 그리고 감보아가 얘도 원정에서 이제 제구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정에서 얘가 이제 패스트볼 직구가 제구가 안 잡히는 경기가 꽤나 많은데, 최근 들어서 볼넷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하나전은 4이닝 8실점 3자책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보아 무죄입니다. 진짜 롯데 수비가 재앙 중에 재앙이었어요. 제가 이날 이 하나 경기 전반 언더를 가져갔단 말이야. 감보아랑 상대가 누구였지? 류현진이었나? 본세 누구였더라?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날 그냥 롯데 수비 에라가 한 5개인가 나왔거든요. 5개 넘게 나왔어요. 근데 초반부터 그 전민재 어이없는 실수 계속 나오고, 뭐 뜬공 놓치고 1루수 포구 막 놓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멘탈이 안 나가고 100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말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날은 그래도 제구 좀 잡혔고 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직전 경기 이거는 단순 기록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다. 볼 자체는 되게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홈이었다는 점, 최근에 원정길에서는 조금 실점값이 있고 제구도 많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분명 불안 요소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라팍에서 한 경기 뛰었을 때 홈에서는 삼성 상대로 좋았거든요. 근데 라팍에서는 4.2이닝 4실점 기록하면서 조금 안 좋았던 격도 있고, 그래도 저는 삼성도 지금 뭐 홈런이 이제 간간히 나와줘서 다행이지,
막 빠따가 엄청 한창 좋을 때처럼 그렇게 터지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결국 롯데 불펜 상대로 겨우 점수 내서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거 전반 언더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감보아가 오늘 볼질하면서 초반부터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풀 이닝으로 보자면은 두 팀 다 지금 불펜이 너무 불안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래서 풀 이닝 언오버는 조금 어렵고, 저는 전반 4.5 언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거 그래도 삼성승을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롯데 프렌 같이 한번 볼게요. 왜냐면 삼성 불펜도 최근에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저는 이거는 뭐 3점차, 4점차 이렇게 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승 봅니다만 롯데 프렌 같이 보고 전반 언더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NC 대 SSG 이거는 2차전이죠. 더블헤더 2차전인데 사실 당장만 봐도 방금 지금 우천지연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합시다. 굳이 지금 1차전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소됐어요. 취소됐다고 하네요. 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경기도 제낍시다. 굳이 본다면 아마 문승원 대 신민혁 매치업이었을 텐데 2차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오버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KT 대 LG 봅시다. 제가 어제 급하게 데이터 수정본을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초안이 이제 KT 전반 언더였어요. 전반 언더였고 수정한 게 이제 SSG 승. 왜냐면 이제 수원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 이제 그 예보 보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꾸역꾸역 진행하더라고요. 꾸역꾸역 진행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제 전반 언더는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초안이든 수정안이든 뭐 SSG도 이겼으니까 뭐 상관없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매치업이 이제 패트릭 대 치리노스인데 그래도 치리노스가 최근에 좀 많이 살아났거든요. 갑자기 살아나왔고 얘도 시즌 이제 중반부터 좀 기복 엄청 심하더니 최근에는 좀 잘 던져요. 꾸준히 잘 던져주고 있고 이제 패트릭은 이제 뜬금없이 이제 우리 강철 형님이 불펜에서 또 실험을 하고 있고 해서 보통 이렇게 중간에 불펜 끼워 넣고 하면은 그 다음 선발에서도 좀 영향이 저는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봐서 컨디션적으로 그렇게 좋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패트릭이 올 시즌 KBO 와서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용병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야구는 불펜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닝 자체는 좀 많이 먹어줘야 된다.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방어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후라도고 몇 년째. 그리고 뭐 지금 잘하고 있는 투수들 뭐 앤더슨 그리고 한화의 이제 원투 펀치 이런 애들 다 이닝 6이닝 이상 꼬박꼬박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패트릭도 보면은 6이닝 이상 먹은 경기 딱 한 경기, 나머지는 싹 다 5이닝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어제 KT랑 LG 두 팀 다 불펜 구간 살발했죠. 둘 다 막 필승조 애들 마무리 애들 다 털리고. 그래서 둘 다 지금 뭐 불펜, 특히 KT도 최근에 불펜 구간 엄청 흔들리거든요. 패트릭이 오늘도 5이닝 언저리에서 내려가면은 이거 그래도 저는 LG가 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치리노스가 오늘 또 컨디션 이슈로다가 갑자기 꼬라박지 않는 이상 최근에 치리노스가 좋은 게 볼넷 비율이 확 줄었어요. 얘가 한창 흔들릴 때 쓸데없는 볼넷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볼넷 비율이 확 줄었고 최근에 피홈런이 얘는 지금 27경기 동안 피홈런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홈런도 잘 안 맞고 저는 이거 LG 승 마이너스 오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아 대 하나 보겠습니다. 기아 선발 김건국 그리고 하나는 류현진 등판하죠. 김건국 일단 뭐 불펜으로 꾸준히 나왔는데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오늘도 기아 불펜데이 돌릴 텐데 어제 하나가 또 10득점을 넘겼잖아요. 최근에 진짜 빠따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근에 하나 프리뷰할 때 하나가 이 정도 타격감만 보여주면은 진짜 LG 상대로도 이거 해볼만 하다, 우승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을 야구에서 만나도
근데 그 타격감이 뭐 그때도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와 있는 게 좀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은 사이클 자체가 너무 올라와 있다. 선배님 별풍선 왜냐면 저는 200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 전반승을 갔지만 전 라인업 뜨고 좀 불안했어요. 일단 안치홍이 선발이었고, 근데 안치홍이 어제 너무 잘했죠. 안치홍이 선발이었고, 그리고 또 어제 라인업이 딱 올라왔을 때 그냥 너무 불안했거든요. 음. 이진영이 기아 상대로 정말 강한데, 올 시즌 이진영이 정말 강해요. 근데 이진영도 안 쓰고 이원석을 쓰고, 근데 이원석도 안타 치면서 타점 올렸고 또 호수비를 보여줬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을 음해하고 의심했지만 우리 경문이 형은 결과로 보여주긴 했다. 물론 뭐 직전 경기는 잘했고 안 좋았던 날이 더 많아요. 사실 감독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프리뷰 하나 프리뷰 하면서도 욕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어제는 뭐 어쨌든 증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팀 전체적으로 사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타격감이 상당히 절정이다. 그리고 류현진 최근 등판 때마다 그렇게 타선 지원 안 해주더니 최근 들어서는 타선 지원 아주 빵빵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류현진 개인 폼 자체도 지금 후반기 들어서 너무 좋고, 지금 컬스 지금 3경기 연속 컬스예요. 두산전 제외하면은 두산전도 6이닝 6실점, 이것도 7회에 좀 무리하게 올라왔다가 말로 홈런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7회만 안 던졌어도 6이닝 2실점이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후반기 뭐 5경기 6경기 연속 두산전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 2실점 이하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기아, 어제도 초반에는 이제 좀 점수를 못 냈지만 기아 불펜도 분명히 헐겁거든요. 어제 또 증명했잖아요, 기아가. 그래서 오늘도 좀 하나가 점수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승 마인승 오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괜찮은 경기들 꽤나 많아 보이죠. 그래서 뭐 일야 정배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이 표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좀 코멘트 드렸던 거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좀 참고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